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판 읽어주는 PD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송교 PD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꽃이요. 여기서 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이 전화면접에선 22.6, AR에서는 25.8%가 나와서 전화면접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왔고요. 또 ARS에서도 민주당 21.3%보다 4.5%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창당 며칠 만에 기세가 대단한데, 맞아요. 예. 네, 뭐 이후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주초에 발표된 조사에서 저희도 깜짝 놀랐잖아요. 네. 기세가 매서웠는데 네, 오늘 한국갤럽에서도 이제 발표가 나와서 금요일 기준 네, 보니까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투표를 하겠다는 네. 이제 응답률이 19%가 오늘은 나왔더라고요. 오, 근데 이것도 이제 지난주인 15%보다 4%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네, 20%에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정당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 국민의힘 비례 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4%,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은 24%,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19%. 이제 국민의 미래가 가장 높긴 하지만 민주연합이랑 그다음 조국혁신당 합치면 43% 정도니까 네. 굉장히 늘어나네요. 파이가 야권 파이가. 그러니까요. 네. 조국혁신당 갤럽으로도 4%가 늘어난 수치고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이 40, 50대 또 뭐 지역적으로는 호남이라고들 하던데요. 예, 맞아요. 그 네. 이제 4050 특히 이제 40대 같은 경우가 야성이 가장 강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 투표 행위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또 이제 여기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지역적으로 주목할 이제 곳은 바로 호남이라고 이제 계속 언론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제 갤럽 기준으로도 광주 전라에서 25%로 이제 가장 높았어요. 아까 19%라고 했잖아요. 네네. 혁신당 거기 예. 평균보다 이제 6% 오, 6포인트가 이제 더 높은 거고요. 그러네요. 중요한 거는 지난주보다도 광주 전라에서도 5%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보면은 뭐 서울, 경기, 인천도 뭐 각각 22%니까 뭐 서울 수도권도 꽤 높게 나오고 있다 볼 수 네. 있고요. 네네. 그다음 또 이제 주목해 볼 점은 그 창당 열 하루 만에 당원이 이제 10만 명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 예, 그 굉장히 네. 무서운 그 추세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제 그 도당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호남권 그 당원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니까 10만 명에서 몇 명인지 이제 더 이상 공개는 안 한대요. 왜냐면은 이제 그 비례 자기네들 네. 후보를 이제 모으는데 그 아무래도 지역이 몇 명 이게 이제 명부가 있으면은 서로 전화가 갈 거라고 해서 더 이상 공개는 안 하는데 네네. 15,000명 정도 되던 때 당원이 이제 15,000명 정도 모일 때 데이터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전북이 1,200명. 15,000명일 때 전북이 1,200명. 10% 가까운. 예, 그 다음에 예. 광주가 뭐 970명, 뭐 전남이 950명 해가지고 네. 이 호남을 다 합치면은 2,000명이 그냥 훌쩍 넘어요. 15,000명일 때. 네. 그러니까 그 총 당원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20%가 훌쩍 넘는 수치인가요, 이게? 예, 3,000명이 넘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호남 인구가 한 10% 정도 된다고 치면은 네. 당원 비율은 20%가 넘으니까 예, 이 인구수 대비하면은 2배 정도 많은 거죠. 네. 예, 그 많은 그 비율로 지금 호남 당원들이 조국 혁신당에 가입돼 있다.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일까 호남에서 지금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정치 예. 그 참여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전주를 찾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랑 또 인터뷰를 가졌었고요. 예. 엊그제 또 호남을 방문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때도 이제 개별 언론사랑은 저희랑 처음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그죠? 예, 그 풀 버전이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채널에서 보시면은 예, 첫 네, 인터뷰였어요. 있습니다. 첫 인터뷰. 예. 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또 창당 이후에 첫 전국 투어 일정 하는데 네. 호남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인데 구름인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예. 군중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날 서울을 올라가서 못 봤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이제 수백 명의 인파가 진짜 막 한꺼번에 막 밀려드는 바람에 네. 그냥 인파들이 막 이렇게 가는 흐름대로 이렇게 거리 인사를 막 이렇게 막
나눴다고 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끌려간 거죠. 예, 막.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어진 순천이랑 광주 투어에서도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이제 또 광주 충장로 우체국, 충장로가 사실 광주에서 이제 꽤 상징적인 곳인데 예. 거기에서 한 유튜브 연설도 되게 화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조국 장관 이제는 좀 정치인이 되신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연설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열기가 어쨌든 정말 후끈후끈했다.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요 그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랑 네. 하실 때는 굉장히 조용조용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셨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무슨 뭐 아이돌이 온 것처럼 엄청 열기가 대단하던데. 덩달아서 뭐 지역 언론사들 취재 열기도 정말 뜨거웠어요. 그 사실 언론인들이 서로 놀랄 정도죠. 여기 지금 조국 대표님이 수요일 날 방문을 했을 때 호남권 언론사들이 막 진짜 너도나도 막 취재에 나섰는데 거의 대선 때 마냥 이런 편성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뭐 실시간으로 뭐 생중계를 했으니까요. 맞아요. 네네네. 그 취재 인력이 그만큼 진짜 대거 투입됐는데 저희도 이제 선거 방송 여러 번 해보죠. 이 정도로 뜨거운 거는 사실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언론사가 왜 이렇게까지 그럼 취재를 하느냐? 이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 호남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호남 언론들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도를 일단 하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막 오니까 언론도 관심을 먹고 사는데 재미없는 보도는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새 제3정당으로 간 다른 정치인들의 보도량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기세에 호남 민심도 더욱 뜨거워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연락이 왔는데 지민비조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지민비조. 저한테. 지민비조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슬로건 같이, 구호 같이. 뜻이 뭐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은 안 했죠. 언론인이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건 자기는 와이프랑 같이 지민비조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용어가 회자가 되고 또 어제는 또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이랑 점심에 칼국수를 먹으러 국수집을 갔는데 저희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아저씨분들, 중년의 남성분들이 앉아서 이제 막 대화를 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화제가 선거 얘기더라고요.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엊그제 조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 노무현의 대선 승리를 이끈 광주 경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풍을 불러일으킨 노풍이 그때 진원지가 이제 광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이 열풍을 어쨌든 간에 이 지역 사람들도 보면서 2002년에 노풍이 이제 조금씩 떠오르시나 봐요. 그게 근데 사실 그때 보면은 2002년 당시에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합쳐서 뽑는 전국 순회. 그게 처음으로 그때 도입된 민주당 내에서.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열기가 대단한 그때도 했었는데 광주는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상징성이 매우 큰 곳이고 그때 광주 경선전의 분위기는 이제 리틀 DJ라고 불렸던 하나갑.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 대세론을 주장을 했던 이인재가 서로 다툴 것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노무현이 갑자기 치고 온 거죠. 사실 노무현이 언더독이었는데 광주 경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사실 다른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이인재나 뭐 하나갑이 다 이회창한테 지는 걸로 나왔는데 노무현이 갑자기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광주 시민들이 거기 바로 반응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이 1위를 했고 노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2002년 노무현이 떠오른다.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막 이렇게 빗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그림을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2002년 노무현 그리고 2024년 조국 광주와 호남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세요? 이건 또 이제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야권 지지자들이면 좀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네. 둘 다 어쨌든 검찰 권력에게 당했다. 이런 게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퍼져 있는 인식일 것 같고 네. 그야말로 또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심지어 이제 가족까지도 이제 도륙한다는 이런 좀 서사가 좀 닮아 있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이제 기억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국이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제 좀 지몬미 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뭐 이런 감정이 네. 있었는데 네. 이번에 도움을 줄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떤 마음의 비 같은 예, 거네요. 유시민 작가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 좀 먼저 반응을 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2002년 그때처럼 노무현처럼 정치적 기반이 없는 조국을 좀 이제 먼저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네. 호남이 좀 한 거고 이게 좀 서서히 이제 바람이 막 만들어져 가면서 지금 이제 비례 아까도 우리가 앞에 지지율 얘기를 했지만 네. 지지율이 굉장히 막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네네. 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긴 해요. 그 그렇죠. 결말을 봐야 돼요.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네. 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대선 시기는 아니에요. 아직 대선 멀었죠. 시기는 아니지만 네네. 호남에서는 어쨌든 조국을 좀 차기 주자로까지도 염두해 두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호남에서는 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당선시킨 이후에는 늘 어쨌든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리더에게 지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한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반응했던 이유도 그것이었고요. 예. 뭐 지난번 우리 그 조국 대표하고 인터뷰할 때 예. 2027년 차기 대선 뭐 관련해서 물어도 볼 때만 하더라도 좀 시기상조 아닌가 예. 했는데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대선 관련 질문을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했을 때 예. 그 사실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긴 했어요. 그냥 툭 물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 네. 대표도 살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을 다른 데서도 하긴 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때보다는 더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느낌이 들기도 예, 하고.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야권 내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뭐 굳건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존재감이 여전히 크고 네.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러 군데 유세 다니고 계시잖아요. 접전지 위주로. 아마 네. 호남도 한 차례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겠죠. 네, 존재감이 여전히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네. 많이 몰려들고. 네.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지금 확고한 원톱이죠. 원톱. 네, 원톱이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국 그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이제 좀 핍박받는다는 이미지 네. 그런 서사가 비슷해서 어쩌면 좀 동병상련의 처지일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정치적 출발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출발은 성남시장이 기반이죠. 성남시장에서 이제 경기지사로 좀 이어지는 커리어 거기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좀 수도권이 만들어낸 후보인 거죠. 네. 그래서 수도권의 바람을 타고 호남으로 내려온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그 네. 광주 전남에서는 좀 팽팽했어요. 이낙연, 이재명이. 네. 예. 근데 전북에서는 좀 이재명이 이낙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물론 그리고 이제 호남도 2022년 대선 때 본선 때는 좀 지지를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주긴 했고 네. 이번에도 이제 출마하신 분들 중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제 두 분이 아마 이제 경쟁을 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선의 있겠습니다. 경쟁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참 재밌어집니다 정치가. 네. 네네. 야권의 뭐 정치적 자산인 이재명 대표와 또 조국 대표의 티키타카 어떻게 펼쳐질지도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의 기세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좀 끝으로 송 PD의 개인적인 견해 전망해 네.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 보면은 뭐 오픈빨이다 아니면 이제 컨벤션 효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도로 이제 그 지금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마음을 좀 주셨던 기존의 야권 지지자분들이 예. 다시 민주당으로 좀 돌아오지 않겠냐고 하고 일종의 확장성의 한계를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공천을 끝내고 이제 그 선대위를 꾸리면서 빠르게 지금 당을 정비 중에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그 지금 현재 20% 안팎 혹은 조금 중반으로 가는 네.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건 또 다음번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판 읽어주는 PD 송규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